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대구 경북권 투표가 완료돼 있었는데 그 누적 결과는 이재명 53.7, 이낙연 32.5 이런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파죽의 5연승을 했다. 이런 결과를 나왔었는데 오늘 발표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슈퍼위크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선이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이것은 곧 대장동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 파란이 이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섣부른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오늘 총 12만 7천 명 정도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에서 보면 이재명이 46.95, 이낙연이 47.11 해서 1%가 안 되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그 다음에 추미애 4.33, 그 다음에 김두관 0.94, 박용진 0.66 이렇게 돼서 이제 다른 세 후보들은 아주 미미한 득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오늘 광주 전남 거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까지 전부 다 누적 결과.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52.9, 이낙연이 34.2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럼 내일은 이제 전북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동안에 광주 전남과 전북 결과, 이거는요,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광주 전남보다는 더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일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할 것인가? 왜냐면 뭐 이거 오늘과 내일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약간 앞서는 정도로 탈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건 뭐 제 예상입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사론이 호남에서도 훨씬 우세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뒤집혔을까? 대장동 효과다.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효과도 있지만 역시 대장동 효과다. 이렇게 충분히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 이 광주 전남 경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민주당 경선 최종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주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늘 민주당 후보가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2002년에 이 순회 경선을 처음 시작할 때죠.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38%를 얻었죠. 그때 이인재 대사론이 있었는데 이인재 후보는 광주에서 32%를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이인재 대사론이 꺾이고 노무현 후보가 앞서기 시작한 이런 결과를 낳았다. 기폭제가 됐다. 2007년 역시 정동영 후보가 46.7%를 광주에서 얻어서 손학규 후보 35.7%를 얻었는데 꺾었고,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2012년, 2017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1위를 하면서 결국 민주당 후보가 됐다. 이런 것을 보면, 자, 그럼 이번에는 광주 전남에서 1등을 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첫 번째 예외가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봐. 앞으로의 일정이 뭐가 남았느냐? 10월 1일에 제주, 2일에 부산, 울산, 경남, 10월 3일에 인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9일에 경기, 10월 10일에 서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3차 슈퍼위크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부산, 울산, 경남은 아무도 연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경남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또 제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핸디캡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뭐 여기도 아무런 연고는 없지만 경기도지사인 그 이재명 후보,
그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10월 9일 날 경기,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냥 일반적인 분석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도 이재명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 가장 큰 변수 역시 대장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합동연설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패 정치 세력과 손잡은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걸 부패 기득권의 저항으로 몰아치는 겁니다. 팩트 검증을 안 하고요, 무조건 그냥 뭉뚱그려서 정치적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는요, 대장동 개발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서 관련자는 누구든 법대로 엄벌하겠다. 역시 대장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진검승부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접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 역시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민감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낙연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하지 않던 사람이, 권한 있을 때 성과 못 낸 사람이 이낙연 후보 가리키는 거죠.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나라를, 국민의 삶을 바꿔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에서 밀릴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 그래도 되는 건가? 바로 이재명 후보를 직접 사실상 거론해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도 들어가고요, 이런저런 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언론에서 역시 이 의혹에 대해서 파헤치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상태라면 이낙연 후보가 이길 수 있겠죠. 아니죠. 제가 말 헛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길 수 있겠죠. 지금의 추세. 왜냐하면 누적은 아직도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이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 시작한 거는 별개의 변수고, 언론 보도에서 지금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이 하루하루가 다르고, 그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옛날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이 다르다. 도대체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이냐? 뭐 이런 정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혹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커지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출렁거리게 될 것이고, 당원들도 그 영향, 권리당원이나 일반 민심,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역시 대장동이 승부를 가르게 생겼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오늘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는 사실과 함께 앞으로 대장동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